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감사스마일 TV에서 방송할 주제는 고양신문에서 11월 5일날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고양시 살림살이 기업 유치로 해법 찾아야 라는 이병우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한번 오늘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가 그렇게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업들이 많이 고양시에 많이 이렇게 기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고양시는 이제 굴뚝이 없다라고 이제 많은 경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의존이 너무 많고 5년 새 5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내는 법인 소득세가 너무 적고 지방세 비율이 이제 38.5에서 28.5%로 감소됐고, 비슷한 인구 수원과 용인 성남에 비해 가지고 기업이 내는 법인 소득세가 너무 적다. 또 내년에 이제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재정 자립도가 거의 40%가 안 됩니다. 고양시가 이제 고양 시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 등 수입으로 한 해 살림을 말 그대로 이제 34.7%만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재정 자립도라는 뜻이. 나머지는 모두 국가나 경기도 재정에 의존한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가 이제 저도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숫돌고개를 갖다 하나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 복합센터를 짓는 데에서 왜 이렇게 지어지질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문제는 이 돈이었습니다. 이 재정 자립도. 그러다 보니까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에서 자체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입의 비율입니다. 수식으로는 이제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 플러스 세 수입을 갖다가 이제 나누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재정 자립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가 35%도 안 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에 이제 성남시가 대장동 때문에 핫하지만 세출의 거의 한 60%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또 반면에 가장 낮은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14.4%. 나머지는 모두 정부나 경기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 전국 수준에서는 이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게 이제 서울시고요. 이제 가장 낮은 곳이 경북 청송군입니다. 근데 왜 이게 점점 낮아졌을까요? 지금 보니까 고양시가 42%, 46%까지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47%까지, 48%까지 됐었는데 2020년도는 최악이었고요. 33.77%. 작년에 그나마 34.7%로 좀 올라왔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에 비해서 못 미치는 이런 재정 자립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자세히 이제 아시겠죠? 점점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정 자립도 추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되면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재정 자립도를 기업을 유치를 하지 않으면 아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긴 힘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을까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거나, 또 기존에 있었던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사라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기존에 있었던 고양시에서 김포시라든지 파주시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방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이 아마 재정 자립도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보니까 이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6번째로 높았는데 지금 현재는 12위로 밀려났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재정 수요를 갖다가 이제 말 그대로 자체 세입만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유치만이 정말 답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양시 지자체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이제 킨텍스라든지 또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국회의원 포함해서 시장님, 시의원, 도의원이 많이 나서서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업의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 같은 경우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또 세제 혜택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많이 줘야지만 적극적으로 기업이 이쪽으로 고양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당근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이제 고양시가 특례시가 됩니다. 이제 특례시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영상 테크노밸리도 들어오고, 얼마 전에 이제 아레나 이제 착공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정확하게 이제 지방세라든지 세액 수입,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보조금, 기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기업을 갖다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내년에 이제 지방분권의 이제 핵심이 이제 재정분권에 역행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이제 내년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정 자주도라는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세 플러스 세외 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클수록 재정 자주도는 높아지게 되지만, 이런 재정 자주도가 이제 세출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 자유도를 갖다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 순위를 보니까 부럽습니다. 이 성남시가 거의 1등이고요. 지금 10위 안에는 없습니다. 고양시가 이제 12위고요. 그 다음에 재정 자주도 순위는 23위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습니다. 재정 자립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자주도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기업이 내는 세금 격차가 어떻게 보면 재정 자립도의 가장 큰 변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성남시랑 거의 고양시랑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런 부분, 수원시도 거의 꽤 많이 지금 지방세가 지금 거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화성시가 성남시랑 거의 비슷하다. 지금 아마 이제 화성시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에 판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화성시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동탄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앞으로 고양시도 화성시라든지 성남시 못지않게 이런 지방세를 앞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걷어들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자체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고양시가 보니까 거의 뭐 수원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1991, 1986다 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석 연구원님께서 고양시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그다지 많이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거 정말 현실적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비슷한 덩치인 수원이라든지 용인, 성남에 비해서 턱없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과 산업 유치만이 이제 관건이다. 그래서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 영상밸리, 창릉 신도시 기업 유치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데,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여지는 있지만 향후 고양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많은 도시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법인 지방 소득세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 유치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건물이나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재산세가 또 늘어나게 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지자체가 힘을 쏟는 대기업과 산업 유치는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큰 틀에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가지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8대2 수준인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7대3 또는 6대4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을 극복해야 되고,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면 지방 교부세 의존도가 이미 높아져 버린 지자체의 저항을 무마할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아침에 이제 이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고양시 살림살이를 이야기 드렸냐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정말 앞으로 이제 고양시가 내년부터 특례시가 되고 또 덕양구가 남구, 북구로 또 분구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특성이 있게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고양시가 그렇게까지 뭐 이런 재정 자립도 높지도 않고 또 인구만 많기 때문에 그런 또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시민들이라든지 또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고양시에 앞으로 10년 후를 갖다가 내다본다고 하면 또 내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아침 방송에 일단 고양시 이제 살림살이라든지 기업 유치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양시 시민들 그리고 또 고양시에 관심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뉴스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기업 유치랑 관련된 기사여서 이제 이야기 좀 드리면 고양시에 이제 드론 택시를 띄우자 이제 전용 이창국장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제 어제 나왔는데 12월에 이제 고양시 대덕 드론 비행장이 이제 개장이 됩니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곳이 저도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는데 한강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드론 비행장은 제가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드론 택시가 아닌 일반 드론을 위한 비행 연습장으로 쓰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론 택시까지도 이제 띄우자. 이제 앞으로 이제 드론으로 해서 이제 물류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택배도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드론 택시도 이제 개발을 아마 할 듯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이제 이런 기업 유치, 드론 택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오늘 또 반가운 기사를 또 아울러서 좀 전해드리는데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요. 2025년쯤이면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장점은 이제 한국 항공대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관련해가지고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또 이런 협약을 맺었고 다들 알고 지난번에 제가 또 이야기 드렸지만 그 화전동 드론 앵커센터 조감도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데 이런 또 드론 앵커센터도 지금 화전동에 지금 생기는데 제가 정확하게 화전역 인근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드론 택시도 지금 국내에서 현대자동차라든지 하나시스템 LI 넥스원 등에서 기체를 개발 중에 있고 2025년이면 정말 사람이 탑승 가능한 기체가 개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보니까 이 대덕동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 그 방금 전에 이제 그 한강이 보이길래 이쪽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또 항공대학교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근처에 또 드론 앵커센터가 또 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다시 위치를 좀 확인해 보고요. 일단은 뭐 대덕 드론 비행장 같은 경우는 12월에 개장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덕 드론 비행장을 갖다가 제가 한번 차후에 개장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화전동의 드론 앵커센터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든지 이런 또 AI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4차 산업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발점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기업 유치로 해법을 찾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히 드리고요.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선진, 뭐 특례시가 되고 또 메가시가 되려면 인구만 늘어서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또 교통망은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자리, 대기업, 저는 이제 CJ도 들어오지만 또 외국에 있는 뭐 유명한 뭐 애플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더 나아가서 바이오 쪽에 있는 산업들, 그 다음에 CJ뿐만 아니라 또 롯데라든지 또 이런 쪽 여러 쪽에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만약 킨텍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국이라든지 창릉까지도 충분히 이런 대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충분히 고양시의 땅도 넓고요. 또 교통망도 지금 계속 확충되고 있고 또 인구도 또 100만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주변의 자연환경이라든지 한강까지도 지금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화전역 일대, 이 대덕동, 그 다음에 현천동이라든지 이쪽 화전지구가 저는 창릉이 이제 개발된 이후에 이제 이 부분도 아마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하는데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방송을 해 나가지만
아침 방송은 되도록이면 감사 스마일 TV에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을 꾸준하게 뭐 최소 일주일에 뭐 3번 이상은 제가 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꾸준하게 아침 시간에 제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에 이제 제가 삼성 TV에서 감사 스마일 TV로 지금 채널명은 변경을 했는데 삼성 TV도 물론 좋았지만 제가 이제 감사 스마일 TV라는 거는 고양시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시 뭐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주제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사심 없이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 스마일 TV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날씨가 쌀쌀한데요.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